이거는 제가 또 하면서 정리를 해요. 저도 선생님들 드리면서 정리도 하니까. 요거는 그런 자료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차수가 낮은 식 구하기. 의외로 심화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잘은 안 나와요. 잘은 안 나오는데 1번도 뭐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자주 등장했던 문제는 아니고. 근데 쉬운 거는 나와요. 왜 차수가 낮은 식을 갖다 물을 때 차수를 모르는 식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2번 같은 거 보시면 2번 같은 것도 차수를 알 수가 없어요.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차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1번 보시면요, 1번이 아니라 차수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 5번이 5번. 요 5번 같은 거는 차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n차라고 놓고 좌변은 2n차고 우변은 n 플러스 1차고, 그래서 n은 1차니까 1차씩 대입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금방 구할 수 있는 형태들인데, 이게 아니라 차수를 모르는 형태들 같은 경우는 차수를 일일이 다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어요. 기본 문제들도 있고 실력 문제도 있고 심화 문제도 있고. 근데 제가 그걸 안 빼왔는데, 보통은 상수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상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본 문제가 한 문제도 없으니까. 근데 1차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2차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차수가 낮은 문자를 구할 때는. 근데 1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차수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형태이긴 한데, 가조건 같은 경우 때문에 차수를 알아낼 수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fx가 4차 형태잖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지금 4차기 때문에 얘의 상태에 따라 바뀌는데, 물론 뭐 상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1차면은 얘가 3차고요. 얘는 상수고요. 얘가 2차면 얘도 2차고, 얘는 1차 이하고요. 그 다음 얘가 3차면 얘가 1차고 얘가 2차 이하고, 그 다음 얘가 4차면 이거 상수니까 안 되고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은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문제에 보시면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걸로 나눈 나머지, 이걸로 나눈 나머지와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같지 않다라는 것은 얘가 요 놈과 요 놈의 차수보다 작지 않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보다 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 때문에 요 중에서 골라내시면 돼요. 요걸로 보면 얘가 3차, 이렇게 보면 1차 상수잖아요. 그럼 이거 3차로 나눠도 나머지 상수니까 이게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고, 그죠? 요걸 2차로 나눈 나머지가 1차인데 얘로 나눈 나머지도 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차수 나오면은 그냥 다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항등식은 차수 나오면 다 대입이에요. 100%.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 정리를 이제 유도하시면 그냥 간단히 풀 수 있는 형태니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것도 원래는 기출 문제긴 한데 풀이가 1차서부터 다 대입하는 풀이로 돼 있어요. 근데 굳이 다 대입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2번으로 넘어오시면 거기 2번하고 3번은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심화 문제로 내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일반고는 거의 부흥고가 내긴 냈는데 보통은 안 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애들한테 제가 요거 문제를 선별해온 이유는 요 풀이 방식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풀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차수를 대입하거나 해가지고 일반식으로 대입해서 많이 푸는 형태긴 한데 얘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풀이 형태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게 항등식을 바라보는 약간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잖아요. 얘가 요걸 인수로 다 갖는다는 얘기는 요걸 요 놈이 바로 요거 인수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 놓고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다 1차, 2차, 3차 막 대입해서 풀어요. 여기다. 그래서 개수 비교해서 풀기도 하는데 얘는 요런 거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 이용할 거냐 아니면 이 식으로 이용할 거냐 그 차이인 건데, 요거는 살짝 제가 넘길게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애들한테도. 좌변에 보시면 얘를 인수로 갖잖아요. 그럼 우변도 저것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네. 우변도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접근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얘기는, 자, 요걸 갖다 식 변형을 잠깐 할게요. 요 놈을 가지고 식을 살짝 바꾸면 저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 2x고 제곱이 4니까 이거죠? 네. 그 다음이 마십, 마유, 12, 마십 됐죠? 네, 이렇게 돼요. 저는 직접 나눗셈을 안 가르쳐요,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직접 나눗셈 쓰면 때려요, 애들. 쓰지 말라 그래요. 직접 나눗셈은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수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애들한테는. 제 방식인 거니까 선생님들은 하셔도 되고 관계없어요. 자, 이거를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요. 얘하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 곱한 거하고 얘하고 잠깐 묶을게요. 자, 요걸 가지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좌변이라는 놈은 얘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변도 쟤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요 식은 이미 얘를 인수로 가졌잖아요.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요 놈만 저 식을 갖다 인수로 가지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얘도 필요가 없죠. 근데 얘를 내비두면 안 돼요. 이걸 내비둬서 계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인수분해 할 거 다 한 상태에서 따져줘야 돼요. 근데 요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실제로는 요 놈이 이것을 인수로 갖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근데 문제에 보시면 얘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놈 구하는 거잖아요. 요 fx의 차수가 제일 낮은 놈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qx도 차수가 제일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qx가 차수가 제일 낮으려면 이게 낮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 놈 자체가 곧 요 놈이면 돼요. 그게 가장 낮은 형태니까. 그죠? 여기에 뭐가 붙는다 그러면 얘가 차수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안 붙인 상태에서 그냥 이 식 자체가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넘기시고 없어지죠? x 나눠주시면은 그게 바로 qx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시중 문제 이제 보면 가끔 나와, 이 형태가. 근데 요 풀이가 제일 깔끔해요. 다른 거 뭐 이렇게 개수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 형태가 의외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식은 여기다 곱하는 경우도 있어요. 1차식 곱해가지고 얘를 만들더라고요. 거꾸로. 얘를 만드는 형태의 문제도 있는데 그럼 훨씬 복잡해져요. 저도 해봤는데 훨씬 복잡해지고 차수 높은 놈을 차라리 낮은 놈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주는 게. 이거 3번이 이해 가시면 2번도 똑같은 상태예요. 이거.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지금 제가 하는 건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일반적인 거는 그냥 제가 영상 올려드렸나? 근데 안 올라가져 있죠. 그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항등식은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보시고 여기는 그냥 10만까지 다 배운 아이들 걔네들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인데 얘네가 차수가 낮잖아요. 얘가 3차고 그럼 얘를 갖다 2차로 바꿔주면 되는데 얘로 바꿀 건지 얘로 바꾼 건지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문제 보시면 GX죠? 네, GX 차수 낮은 거 찾는 거예요. 요 놈의 차수가 낮은 거 찾는 거니까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는 고정된 상태에서 저랑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똑같은 상태니까 요게 x-2의 제곱 고생 공식이에요. 그다음 플러스 4 이거죠? 네, 그럼 8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개 하고 얘도 바꿔주시면 돼요. 이걸로. 그래서 x-2의 제곱 제가 x 그다음 마이너스 8x 이렇게 됩니다. 이걸 싹 정리할게요. 그럼 x-2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gx고요. 여기는 x고요. 나머지 쓰시면 이거랑 얘하고 8x로 묶여요. 이게. 그러면 g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좌변에 보시다시피 얘가 인수로 가지니까 우변도 이걸 인수로 가져야 돼요. 얘가 이미 이걸 인수로 가지니까 필요가 없고 요 놈만 이걸 인수로 가지면 되는데 얘는 못 갖죠. 네. 그래서 요 놈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놈이 저걸 인수로 갖는 가장 낮은 차수 묻는 거니까 저 gx-1이라는 놈이 x-2의 제곱이면 돼요. 이게 가장 낮을 때니까. 그래서 이것만 반대로 주시면 돼요. 네. 이게 gx니까 푸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 기억, 니은, 디귿이 쭉 있는데 보통은 이것도 시중 문제집인데 제가 해설 이렇게 봤는데 기억 따로, 니은 따로, 디귿 따로 해가지고 쭉 대입해서 풀더라고요. 네. 근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고 어차피 fx를 이런 n차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인 거죠. 네. 그러면 요 놈은 여기다가 2x 제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최고차는 어차피 그거를 n제곱 한 게 최고차인 거니까 여기는 2n차예요.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n차.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여기다가 1차식을 곱한 거니까 n차에다가 1차 곱했으니까 우변은 n 플러스 1차예요. 그럼 이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n은 1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차수 알아냈으니까 fx를 이렇게 해서 대입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냥. 네. 그래서 개수 비교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뭐 기억 니은디가 한 번에 푸시면 돼요. 네. fx만 찾아내면. 차수 관련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요. 여기 차수 알아내는 방법. 두 번째가 거기 넘겨보시면
6번인데 이 6번은 대다수가 다 틀려요. 네, 상위권 애들도 거의 다 틀려요. 6번은. 저도 처음에 실수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6번이.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이제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볼까요? 엔체라고 놓고 엔체라고 놨을 때 요거는 잘 풀어요. 애들이 차수 하나가 다운돼 버리니까. 네. 그러면 얘가 n-1차예요. 근데 요 놈은 조금 달라요. 요 놈은 보통은 이거 넣으면 2n차잖아요. 최고차가 2n차예요. 근데 얘가 거기서 하나 다운된 2n-1차가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애들이 좀 실수하는 문제 중에 하나. 요거는 근데 이게 의외로 애들이 잘 풀 것 같은데 잘 못 풀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fn이고요. fx fx 빼기 1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최고차인 xn제곱은 지워져요. 이 xn제곱 한 거는. 그 다음 차수가 문제인 거죠. 네. 그 다음 차수를 보시면 이게 n-1 x n-1제곱이잖아요. 얘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n-1제곱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n-1체가 존재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보시면 요 놈은요 요렇게 돼요. x의 2n제곱 그 다음 조 두 번째에다 넣으시면 x의 제곱이니까 조 n-1제곱이랑 곱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요. 네. 홀수 차수가 안 나와요.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빼기 여기에다가 x제곱 빼기 1을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홀수 차수가 안 나와요. 얘를 그냥 t로 생각하시면 돼요. t-1의 n제곱이니까 그걸 전개했을 때 홀수 차수가 나올 수 없는 식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4제곱에 제곱에 1에서 홀수 차수가 안 나와요. 이 형태는. 예, 짝수 차수가 들어있으면.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홀수 차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2n차는 지워진다 치면 그 다음 차수는 이거에서 1 뺀 게 아니라 2 뺀 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때는 fx를 이게 몇 차가 되냐면 2n-2차가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형태가.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셔야 돼요.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좌변으로 비교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n차. 네. 2차 나올 거야. 2차.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오시면요. 칠 번은 의외로 아이들이 취약한 단어, 저희 주제예요. 식을 보통의 아이들이 익숙한 게
그 뭐로 나눈 나머지가 뭐로 나눈 나머지가 뭐 할 때 그 식을 다 써요. 하나하나씩 애들이 보통은. 근데 난이도가 조금만 응용 쪽으로 넘어가면 식 하나 가지고서 다른 식을 해석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도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고요. 이럴 때 이거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 이건 보통 어떤 아이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이렇게 놓고 많이 풀어요. 어차피 2차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뭐 대입하는 거죠. 이거 0 되는 x값이 뭐 i 있고 마이너스 i 있으니까 뭐 실제로 넣어서 푸는 애들도 꽤 많이 돼요. 네. 식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기본 형태로만 많이 풀려고 하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면 애들이 못 풀어요. 이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는 제가 지금 문제 뺐는데 fx 구하는 거. 아주 극상위권은 아닌 것 같은데 K계열 상위권이나 아니면 T계열? 아래계열? 강한 내비도도 이렇게 풀어요. 실제로. X죠. 삼차라고 얘기해요. 그죠? 얘가 3차. 이거 대입해가지고 얘 찾는 거. 이렇게 푸는 애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 방식은 다항식일 때잖아요. 네. 근데 이건 다항식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저렇게 풀면 안 돼요. 다항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노가다예요. 그냥 단순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1이 2고 F2가 4고 F3이 8이고 F4가 16이잖아요. 그럼 fx를 원래 정상풀이는 뭐냐면 이게 아마 1등급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3차. 그죠?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요. 네. 다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fx를 식을 세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 왜 값이 주어졌을 때 A, B, C, D 구하는 방법. 그냥 넣어보면 되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그죠? 네. 근데 애들한테 물어봐요. 니네가 이거는 이 식이 왜 나왔는지 물어봐요 애들한테. 이게 그냥 나오는 식이 아니에요. 이게 항등식에서 식의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뭐냐면 fx가 있잖아요. 1로 조리집합해서 나온 값이 d고요. 그 다음 이 몫을 다시 2로 조리집합한 게 c. 그 다음 이 몫을 다시 3으로 조리집합한 게 d. 몫이 아니죠. d, c, b, a인 거죠.
3, 1, 2, 3 맞죠? 네.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이 구조가. 근데 이게 애들이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식을 세울 때도 예로 나눈 나머지를 물으면 보통의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써서 푸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네. 정말 아예 항대식을 모르는 생초짜들은 해도 돼요. 이거.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걸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네. 그래서 다항식을 풀 때 얘도 이제 나중에 요거를 1로 바꾼 게 연조리제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x 빼기 1의 세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이거 살짝 바꿔버려요. 네, 애들이 다 아니까 그걸 살짝 바꿔버린다는 거죠. 시계 형태를.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해진 틀로 자꾸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예로 나눈 나머지를 묻는다 치면은 보통의 아이들이 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정말 처음 배우는 애들. 그런 애들만 풀면 되고 원래는 이것보다는 얘를 이걸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걸로 쓰셔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아니면 심지어 얘네랑 관계없는 이걸로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자꾸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썼다, 이렇게 해서 썼다, 이렇게 해서 썼다. 그럼 당연히 이거나 아니면 이게 더 편하겠죠, 이 형태는. 그죠? 네. 그래서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때로는 뭐 이건 쓸 리가 없지만 얘가 2차가 아니라 뭐 3차나 이런 걸로 바뀌었을 때는 살짝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연결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 풀어요. 그러면 100%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이걸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이거는 수학을 배우는 게 산수를 배우는 거잖아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마음에 드는 거 2개 적어버리고, 그죠? 그럼 이게 2차니까 다시 또 1차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뭐 얘로 바꿀 건지 얘로 바꿀 건지 또 선택을 하면 돼요. 그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게 Q가 아니라 Q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애들한테. 그러니까 나머지 형태를 계속 바꾸는 형태를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애들. 물론 뭐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더 편해요. 애들도 이게 더 편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쓸 일은 많진 않아요. 요거 있잖아요. 근데 요거 이걸로 푸시면 훨씬 빨라요. 네. 그럼 이거 금방 나와요. 얘네들 숫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거죠. 요거는 뭐 나머지 정리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주어진 식을 가지고 정리해서 푸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그런 형태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x제곱 곱하시면 돼요. 네. 여기 양변에 x제곱 곱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네. 그냥 해석만 잘해주면 돼요.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가. 그리고 애들이 이제 의외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설명드린 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2로 나눈 나머지 더해서 2로 나눈 나머지 구해도 되고 이거 2로 나눈 나머지 1, 2로 나눈 나머지 0 그 다음 이거 더한 거 2로 나눈 나머지 구하셔도 괜찮아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가 0이니까 괜찮다고 지워도. 네. 그러면 여기서 요거로 나눈 나머지만 구해주시면 돼요. 네. 요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죠? 1차씩 있고 나머지 구하면 되죠. 그게 훨씬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그것도 기출문제예요. 8번도. 네, 얘도 똑같은 형태예요. 이거 1학년에서 잘한다는 놈들 내도 다 똑같아요. 그 인수분해 싹 되잖아요.
인수분해 싹 되니까 4개 집어넣어요 그냥. 네.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애들이 심화를 들어가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거다에 익숙해져가지고 조금만 응용이나 식변형이 나오면 못 풀어요 애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4차니까 여기다 3차 써가지고 풀어도 돼요. 그죠? 네, 3차 써가지고 풀어도 되고. 근데 문제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왔어요. 인수분해 안 되게끔.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거 제가 애들한테도 늘상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노가다도 세련된 노가다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예, 이건 좀 지저분한 거잖아요. 예, 어디 가서 배웠다 그러기도 그렇고 그죠? 하려면 뭐 예로 바꾸든가 예로 바꾸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이 문제는 좀 안 좋네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나는 나머지 주어졌죠. 그죠? 네. 만약에 4x 플러스 4면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2개 넣어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만약에 얘로 푼다 그러면 이걸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2개만 넣으면 되잖아요. 0하고 1만. 네. 0하고 1만 여기다 넣어서 P표가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식변형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9번이요.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게 수를 다룰 때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다루게끔 변형에서 그 기본적인 형태들 있잖아요. 2009의 2009제곱을 2008로 나눈 나머지 이런 것들. 그죠? 네. 그럼 만약에 얘를 갖다 A로 치환한다 치면 이게 A고 얘가 A 플러스 1이고 이게 2009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풀면 되죠. 간혹 가다가 그 또라이 한 명씩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A는 2008인데 왜 0을 대입해요? 묻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아마 밑에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 요걸로 바꾸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항등식으로 푼다는 개념인 거고 얘가 주안점이 아니라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이게 A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바꾸는 거고 이 2008이라는 놈이 이 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식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만족하는 값 중에 하나예요. 2008은. 그래서 2008이 만족하는 식을 찾아내서 여기는 2008뿐만 아니라 모든 수들이 다 성립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구한 상태에서 2008을 다시 재해석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럼 여기다 2008을 넣으면은 아니요. 네, 0을 넣어야죠. 그죠? 0 넣으면 얘가 1이잖아요. 그럼 얘가 1. 그럼 2008을 나눈 나머지는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죠? 네. 요거를 또 바꾸면 2009고요. 여기가 2008이에요. 그럼 여기 A고 여기 A 빼기 1로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2009라는 놈은 이 식을 만족하는 일종의 수예요. 네. 그래서 얘를 구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만 개념 정확히 잡아주시면 돼요. 처음에만. 이거 애들 되게 헷갈리잖아요. 음수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라는 놈은 이 식을 만족하는 일종의 하나의 수인 거예요. 예.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이게 나머지란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얘는 이걸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머지가 될 수가 없는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재해석을 해줘야 되죠. 요 놈은 2009의 배수에서 1을 뺀 수죠. 예. 그럼 당연히 2008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나머지 음수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만 해석해주면 돼요. 애들한테. 그 다음 넘겨보시면 보통은 9번 하기 전에 이거 잠깐 설명드린 거고, 보통 문제는 다 9번 같은 문제들. 얘가 n 플러스 2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자연수.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거 이제 나눠서 못과 나머지 정리하면 되죠. 네. 이렇게 되고, 다시 넣을게요. 이렇게 돼요. 이게 자연수. 그럼 요거분에 요거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이미 자연수니까 굳이 안 따지셔도 되고, 요 놈만 자연수 따져주시면 돼요. 그럼 애들한테 이제 조금 상위권이다 싶으면 요게 왜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 n이 자연수잖아요. 그럼 이거 음수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묻는 애도 있고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최소값이 3이잖아요. 네. 그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서 자연수.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고,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요 놈이 15의 약수. 네. 그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근데 원래 보통은 이런 형태인데 용인외고에서 한번 꽈던 게 바로 10번이에요. 뒤에 넘겨보시면 많이 지저분해요. 이게. 이거 하는 어디까지 했어요? 영재도 안 했어요? 너무 많이 쉬었네. 이 10번도 이거랑 방법은 똑같았는데, 네, 방법은 똑같은데 어차피 A가 B의 배수니까 B분의 A라는 놈이 자연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요놈을 왜 마이너스 3분의 1을 조리제법을 쓸 거잖아요. 그죠? 저 분자를 그럼 이렇게 돼요. 제가 쓸게요. 다. 여기 아니죠. 이렇게 나와요.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 힘들어요. 이게 분수가. 여기다가 3을 곱할게요. 어차피 지워지니까. 네.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니까 요거 쓸게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쉬워요. 네, 금방 구할 수 있어. 이게 자연수라는 건 아니까. 근데 얘가 모르잖아요. 이게 자연수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하냐면 P라고 할게. 분모를 싹 다 없애버리면 돼요. 어차피 얘도 자연수잖아요. 그럼 자연수에다 자연수를 곱해도 어차피 자연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싹 없앨 수 있는 수를 양변에 곱하면 우리가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나와요. 다시. 그래서 얘는 81을 곱하시면 돼요. 양변에다. 81을 곱하시면 여기가 27n 세제곱 뭐 나오겠죠, 그죠? 네, 뭐 나오고 여기가 중요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얘가 자연수. 그래서 요 놈이 112의 약수.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중에 제가 풀었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하는 방법이 있고 분수 나오면은 양변에 똑같이 곱해가지고 분모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해석해주고. 네,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1번. 내신에 뭐 심의시하게 잘 나와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이거 나누어 떨어질 때 뭐 이렇게 되면은 참 감사하겠는데 안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항대식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선생님들. 이거 0 되는 x가 대입했을 때 0.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2차식이니까 근 두 개일 거고 그 대입하면 0. 그럼 연립하면 PQ값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건데 얘는 그 방법을 풀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요거를 차수를 높여서 9차하고 8차를 그냥 일일이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0 된다고 할게요, 그냥. 원래는 뭐 이거 0 되는 x가 알파로 놓고 하는데 그냥 할게요.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9차하고 8차만 구하시면 돼요. 요거 제곱하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x제곱 대신에 요 놈을 여기다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8차는 또 요거 제곱. 요걸 다 1차로 바꾸는 이유는 얘네가 차수가 높아질수록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럼 놔두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냥 1차로 싹 다 바꿔버린다고 바꿔버려야 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9x제곱 12x 4. 그럼 여기 x제곱 대신에 다시 여기다 또 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21x. 규칙이 나오면 괜찮고 규칙이 안 나오면 그냥 몇 번만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8제곱은 끝났고요. 9제곱은 여기다 x 곱하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 x제곱 생기죠. 그거 이거 또 다시 넣으면 또 될 수 있고 다 되니까. 그러면 그거 0이라고 놓고 그냥 제수 비교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건 의외로 간단한 거고. 네, 제 기억으로 아마 신성부가 여기 3차 주어졌을 거예요. 인수분해도 안 되는 아주 지저분한 3차. 여기 막 11차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겁나 지저분해요. 애들도 막 욕하면서 풀었으니까 이거. 살짝 바꾸기도 해요. 학교에서. 자, 그 다음에 12번은
여기는 별표 쳐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 이게 아마 수능 실험 평가가 어디 나왔을 거예요 아마. 모의고사인가 어딘가 나왔던 문제인데 요새 다시 재해석해서 나오더라고 이것들이. 근데 12번은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이게 안 주어져요. 이 12번은 제가 특이해서 가져온 거고 보통의 문제는요 fx가 2차고요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 푸는 것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형태고 이 형태는 아니에요. 똑같아 보이는데 살짝 틀려요. 그 살짝 하나 틀린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주어져요. 그냥. 그럼 이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fx를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럼 얘는 fx 제곱이라는 건 여기다 x 제곱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돼요. x제곱 1 그 다음 뭐 cx 그래서 개수의 비교하면 답 나와요. 이거 fx가 하면 3개인가? 4개 나오고요. 순서상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선생님들. 지금 그 문제하고 이거 맞추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잘 맞춰요. 이거 거의 다 맞추는데 요 문제는 거의 못 맞춰요. 차이가 뭐냐면 얘는 상수가 주어진 거고 거기 12번은 최고차항이 주어진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제가 학생들하고 똑같이 풀어볼 테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까지 이것까지. 그러면 자 얘가요 x 4제곱 ax 제곱 b 그 다음 fx가 x제곱 ax b 그 다음에 이거 맞추면 되죠 또 x제곱 그 다음 1 그 다음 cx 이렇게 순서상 잡으면 되죠. 이거 틀려요. 얘들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찾으셨네? 예. 제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b가 0이잖아요. b가 0이면 여기 1 넣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와도 되거든요. b가 0이면. 그죠? 문제에서 이놈이 0이 아니란 말이 있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다른 문자 쓰셔야 돼요.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 BD가 B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1이라고 쓴 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약분시켜가지고 D는 1이라고 쓴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상 이게 넘어오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인 경우에도 fx가 또 존재해요. 다른 식이. 그래서 얘는 아마 3가지가 나오고 얘는 5가지가 나올 거야 아마 fx가. 그래서 요거 조심하라고 제가 애들한테는 늘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풀 때. 요거 연결해서 또 해드릴게요. 이게 5개 나와요 선생님들? 요 문제 12번 이게 fx 5개. 그래서 애들이 그냥 요거 1로 풀었을 때 5개가 안 나와요. 아마 3개인가 나올 거야 아마 이게.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던 게 그 13번이에요 화성고 문제.
이렇게 돼 있을 때.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요게 어떠한 자연수를 대입해도 이걸로 나눠 떨어지는 fx 구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설명했던 거는 이거는 이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요거는 제가 처음 봤고 화성고에서 처음 냈던 거고 요 문제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문제는 좋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모든 자연수 다 성립하잖아요. 이름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 n이 2일 때 성립한다고 해요. n이 3일 때도 성립할 거고 n이 4일 때도 성립할 거고 이 뒤로 쭉 성립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킨다면 애들한테 이거 가지고 fx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그게 익숙하니까 애들이. 근데 이거 가지고 찾은 게 바로 이놈들이에요. 5. 찾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애들이 또 물어봐요. 선생님 이것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돼요. 이거 못 풀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네. 이 뒤로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만 구해서 찾고 이걸 하나 해서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네. 그럼 금방 풀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 놈은 저 첫 번째 얘만 하면 볼게요. 이거 저기에다가 x 대신에 x n제곱을 넣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그리고 얘는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럼 모든 자연에서 성립하는 식 중에 하나죠. 네, 그럼 이거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찾기가. 그 다음에 fx가 요 놈일 때 그럼 여기다 x 대신에 x n제곱이 들어간 거니까 x 2n제곱 마이너스 x n제곱이죠. 예. 그럼 얘는 x의 n제곱으로 묶으면 x n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얘의 인수 중에 하나가 요거죠. 얘의 인수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 그럼 무조건 돼요. 만약에 애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저희가 항대식 할 때 보통 풀었던 거 이거 0 되는 x가 넣어보면 돼요. 여기다 0 되는 건 넣어보면 0이고 1 되는 건 넣어보면 0이에요. 예, 그래서 얘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얘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예.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더 빠르니까. 이게 이렇게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한 세트. 하나만 하면 돼요. 네, 하나만. 자, 넘겨보시면 개수들 나오잖아요. 개수들. 선생님들 그 시중 문제지 밑에 그 폴더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넷드라이브나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아마 그거 애들한테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학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절대 보호를 안 해드려요. 개인으로 하셔야 돼요. 합의. 얼마 전에 총술에서 한 명 터졌어요. 합의금 3천만 원. 한 단원 복사해 나왔어. 각대 봉투였나? 봉투 모의고사 봉투였구나. 그거 모의고사 봉투 1회분 복사해서 학생들 줬다가 그게 신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랑 합의금은 3천만 원 들었어요. 예. 개인 강사예요. 예. 그러니까 학원에 있는 관리자들은 괜찮아요. 원장님한테 좀 맞고 뭐 좀 하면 돼요. 합의해서 학원에서 학원 측에서 하면 되니까. 근데 개인 강사들은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희 학원에서도 한 명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거 복사해서 나갔다가 신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00인가?
네, 합의 공모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선생님들. 저도 족보자료 쓰긴 쓰는데 족보자료는 선생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식 클릭하시면 거의 밑에 다 떠요. 족보 그게. 전 전산이제 그거 다 지우라고 시켜요. 그 직역만 지우는 거. 네. 선생님들 그거 다 하려면 다 클릭해야 돼. 싹 다. 그러니까 시중 문제에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해설. 해설은 절대 복사해서 내주면 안 돼요. 걸려요. 무조건 걸려. 해설은. 그러니까 시중 문제 같은 것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편집은 괜찮아요. 이게 편집해서 쓰시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걸리면은 그냥 어디까지 하면 걸려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거기서 이제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거 마음대로 쓰시면 큰일 나요. 자, 14번 개수들 중에 특이한 것들 빼고 특이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 빼고요. 네. 자주 등장했던 여기다 기출문제예요. 네.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약간 좀 특이한 것들 14번 보시면 거기 우리가 아는 거는 모든 개수들의 합하고 짝수항하고 홀수항이죠. 그죠? 짝수항과 홀수항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짝수항과 홀수항이라는 것은 뿔마 개념으로 보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이렇게 건너뛰면서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개수를 뿔마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립해서 짝수항 홀수항을 찾아내는 거고. 그죠? 예. 그럼 조금 더 나간다 싶으면 그 14번 같은 거 3의 배수 형태만 남은 거죠. 예. 이건 3의 배수 형태만 남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은 일반적이진 않죠. 예. 근데 이것도 다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못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치하자. 얘가 갖는 성질이에요. 요놈이 갖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저놈의 주기성이 3이잖아요. 예. 요놈의 주기성이 3인데 요걸 만족하는 S값을 오메가로 놓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얘 주기가 3이에요. 세 개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변에 오메가를 넣어. 그러면 요 놈이 0이잖아요. 여기 어차피 0이에요. 여기는. 그죠? 좌변은 0이에요. 또 우변을 보시면 주기가 3개니까 당연히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3개가. 네. 그래서 그 3개를 오메가 세제곱인 거 따로 싹 모으고 제곱인 거 싹 모으고 그 다음에 상수인 거 따로 모으면은 주기성이 3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얘 보시면은 오메가 20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 나오는 거죠. 그냥 쓸게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이 A의 19에 오메가가 되겠죠. 그 다음이 A 18에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 되겠죠.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도 계산하면 오메가 제곱이 나와요. 똑같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세 칸 건너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가. 그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해주실 게 뭐냐면 요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게 오메가 제곱 오메가 상수로 이렇게 나뉠 거잖아요. 개수들이. 근데 얘가 이거예요. 얘가 항등식이 아니에요. 오메가의 하나가 항등식 아니에요. 이거. 네. 얘도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얘가 또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네.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이거 반대로 넘기시면 이렇게 되죠. 이걸 정리를 해줘야 오메가의 하나씩이 나와요. 네. 오메가까지 따로 묶고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게 총 20개잖아요. 아니죠? 총 몇 개죠? 21개죠. 21개네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시겠다. 이거 A, B, C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그냥 끝나요. 바로. 이게 뭐냐면
요거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이거 곱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오메가 이거는 한 대씩 맞죠. 이거는. 그 오메가 생기는 게 요거 마이너스 오메가고요. 마이너스 A. 그다음 이쪽 오메가에서는 B 이렇게 돼요. 그죠? 그다음 상수 보시면 요거 곱한 거 생기죠? 그다음 C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때는 항등식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이때는 안 돼요. 그럼 저쪽에서는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으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아는 거는 얘가 바로 뭐냐면 요놈들의 모든 개수들의 합과 동일해요. 그죠? 네, 오메가 제곱 따로 묶고 오메가 따로 묶고 어차피 상수 따로 묶은 거니까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싹 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개수들의 합은 저 x 대신에 1 대입하는 거잖아요. 네, 1 대입하면은 3의 10제곱이에요. 그죠? 네. 그럼 여기 다 갖다라 그랬으니까 여기 3의 9제곱. 그죠? 네. 그럼 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기네요. 그죠? 여기 A 제곱, A 세제곱 이렇게 가는 놈들이 그죠? 예. A 18,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예, 얘네들이 오메가 3의 배수니까 1 나올 거니까 그죠? 여기 맞네. 지금 요거 묻는 거예요. 그 문제는 C값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C값도 어차피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죠? 일반적인 뭐 짝수항, 홀수항 이거 빼고요. 모든 개수들이 다 빼고 요런 형태도 있고 주기성 3인 형태도 그 다음 15번은 그냥 뭐 짝수항, 모든 개수들의 합 요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그 15번 I를 대입하는 경우 왜 요건 좀 약간 특이한 거고 짝수항, 홀수항을 나눌 때 저희가 왜 이거 잘 구하잖아요. 이거 짝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네. 20까지라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짝수항조차도 뿔마뿔마 형태. 홀수항의 합을 물어보면 쉬운데 홀수항조차도 뿔마뿔마를 묻는 경우. 네. 짝수항도 뿔마뿔마, 홀수항도 뿔마뿔마는 그냥 문자 대신에 I 대입하시면 돼요. 네. 복소수 상등으로 푸는 거예요. 저 형태는. 네. 저기까지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지금 설명드린 건 잘은 안 나와요. 네, 이거는. 근데 저거는 자주 등장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볼까요? 자, I 대입해 볼게요, 선생님들. 요쪽은 뭐 선생님 보시면 되고 이쪽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되고 여기에 I 없는 놈, I 있는 놈 따로 볼게요, 그냥 이렇게. 요거는 일로 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I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일로 오죠, 그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은 일로 와요. 이런 형태로 뿔마뿔마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I 집어넣으시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지워지고 3i잖아요. 3i 4제곱이니까 81이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81이고요. 얘가 0이에요. 복소수 상등으로 바라보시면. 그죠? 네. 뭐 이런 문제도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하나가 없네. 곱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빡센가 봐요. 예를 들어 여기 개수 있고 여기 개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개수도 있어요. 네.
그게 또 기출문제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드릴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영상은 제가 조금 이따 올려드릴게요. 항공식은 아니 이거 밴드 이렇게 타고 들어가셔도 찾기 힘드시겠다. 없으신가? 다음 주에는 명제죠? 네, 명제. 자,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